다이오드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 Operational Principl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전압으로 저항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는 정기적인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스위치와는 다르게 전압을 제대로 인가를 해주면 다이오드는 저항이 굉장히 작은 숏 특성을 가진 스위치가 되고요. 다이오드의 전압을 기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해주면 저항이 굉장히 큰 오픈 특성을 가진 스위치로 자유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러한 정기적인 스위치 특성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다이오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N형과 P형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이오드가 가진 정기적인 스위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다이오드 회로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꽤 많이 사용하는 범용 소자입니다. 물론 제일 많이 사용되는 소자는 트랜지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트랜지스터를 제외하고 본다면 다이오드도 약방의 감초처럼 전류 흐름을 좀 능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자가 됩니다. 다이오드라는 거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근데 LED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요즘은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전류를 흘리면 빛이 나는 소자죠. 우리가 만약에 회로를 구성한다고 하면 건전지 갖다 놓고 LED 갖다 놓을 겁니다. 근데 이 LED를 보호하려면 저항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보호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이 다이오드의 특징 때문에 이제 얻어지는 역할인데요. 이 다이오드는 회로 내부적으로 사용될 때는 간단하게 말하면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는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보는 스위치는 기계적인 스위치라고 하면 이 다이오드는 전기적인 스위치, 일렉트릭 스위치가 됩니다. 전압에 따라서 온오프가 조정되는 스위치, 그리고 이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흘리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오늘 재미난 소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을 볼 때는 회로를 이런 형태로 보겠지만 회로 도면으로 볼 때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우리가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에서 배웠던 회로 다이어그램, 회로 그림을 보면서 우리 회로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다이오드가 있는데요. 화살표에다가 이 짝대기를 넣은 거를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이 다이오드가 4개가 들어가 있죠. 왜 4개가 들어가 있는지는 이 회로를 분석을 해야 하는 거고요. 회로 분석을 하려면 다이오드의 전압과 전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동작 원리를 알아야지 이 다이오드가 들어간 회로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이오드 회로의 정확한 분석은, 정확한 계산은 스파이스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그건 컴퓨터가 계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특성, 자, 전압이 혹은 전류가 어떻게 걸려서 저 최종 결과가 났는지 그 과정은 없고 최종적인 결과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파이스를 사용한다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물리적 관점에서 과정을 설명하면서 최종 결론을 얻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이오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요. 다이오드가 모양이 얘랑 이제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생긴 다이오드도 있네요. 얘는 알파벳 Z자처럼 생겼죠. 얘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데 특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통의 다이오드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는데 이 제너 다이오드는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는 재미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오드하고도 똑같이 생겼는데도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는 게 있네요. 이런 거는 빛이 나간다는 의미에서 LED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IC가 있네요. IC가 있어서 저항과 커패시터, 다이오드가 다양하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회로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회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물성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다이오드의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다이오드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보겠지만 그 다양한 다이오드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이오드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스위치가 되느냐, 그리고 그 스위치를 조정하는 게 왜 전압이 돼야 되는가, 자, 그런 종합적인 특성이 회로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를 우리가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물리적인 관점에서 과정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정기적인 스위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압이 있으면 ON이 되고요. 전압이 없으면 OFF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 다이오드는 회로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화살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표 모양이 있고 일반 화살표와는 다르게 수직으로 내려와 있는 선이 보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이오드의 극성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화살표가 들어오는 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치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우리가 옴 법칙에서 본 것처럼 전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다이오드의 표시한 극성은 이해가 되는 거죠. 옴 법칙에서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전압은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옴 법칙의 기준 방향, 기본적인 방향,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이런 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본다면 다이오드에 있는 화살표가 전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은 전압이 정상적으로 인가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플러스 극을 영어로 표현하면 에노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자, 극성이 마이너스가 되면 캐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화학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건 뭐 그런 걸 논외로 하고 우리 간단하게 본다면 전류가 이제 들어오는 방향은 이 플러스라고 봐서 영어로 에노드, 전류가 나가는 방향은 전류가 떠나니까 마이너스, 옴 법칙처럼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에노드와 캐소드에 보면 OD라고 하는 알파벳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OD가 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는 두 개라는 뜻이니까 에노드와 캐소드 두 개를 가진 소자라고 해서 다이오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만약에 세 개라고 하면 뭐 트라이오드라고 붙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단자가 세 개의 경우는 트라이오드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트랜지스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류와 전압 관계를 통해서 양극과 음극을 정의했고 이 양극과 음극이 딱 고정된
고정된 그 소자를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다이오드의 이 그림은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이오드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온, 오프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은 오프에 대한 그림이고 옆에 있는 그림은 온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걸 저항으로 보면 온이라고 하면 숏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오프인 경우는 오픈이 된다, 선이 끊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온이 되고 언제 오프가 되는가 하면 이 다이오드를 구성하는 에노드와 캐소드에 가해주는 그 전압이 이 다이오드의 온과 오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자, 에노드는 플러스, 캐소드는 마이너스로 했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걸리면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는 온이 됩니다. 이 다이오드에 걸어주는 전압이 에노드에 플러스, 캐소드에 마이너스가 걸리면 다이오드는 온이 되면 전류를 굉장히 잘 흘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다이오드의 고정된 극성인 에노드와 캐소드 극성과 반대 방향이 되도록,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가 되도록 걸어주게 되면 이 다이오드는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돼서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류는 0이 돼서, 전류가 0이 되는 특성은 저항으로 봤을 때 저항이 이제 굉장히 큰 상태, 무한대인 상태가 되는 거고, 그 경우는 우리가 저항 입장에서 볼 때는 오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설명을 좀 확실하게 이제 그래프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데요. 자, 이건 IV 커브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이 가로축을 전압이라고 놓고 세로축을 전류라고 놓아서 특성을 정의한 겁니다. 파란색에 있는 특성이 다이오드가 표현하는 특성인데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에노드 캐소드 기준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큰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는 굉장히 많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이오드 입장에서 보면 전압이 걸렸기는 하지만 바로 숏이 되기 때문에 숏의 특징은 뭐예요? 전압이 0인 거죠. 전압이 0이라서 그냥 그래프가 하늘로 치솟는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에노드 캐소드 기준의 전압이 반대로 걸리기만 하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0이 되죠. 전류가 0이 돼서 그래프가 땅에 이제 눕는 형태.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소자는 정기적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소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통상적인 수동 소자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동 소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선택적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항을 보면 이 저항은 자, 플러스를 왼쪽, 마이너스를 오른쪽에 두고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표시하는 것도 괜찮고요. 저항이 있을 때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두더라도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기준 방향을 지켜줘야 되니까 흐르는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다 타당합니다. 뭐가 맞는가 고민할 필요 없이 다 타당해요. 자, 근데 이런 수동 소자와는 다르게 보통 능동 소자라고 하는 다이오드, 능동 소자인 이 다이오드를 한번 봅시다. 이 저항과 같은 경우는 뭐 인덕터 커패시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수동 소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전압을 걸고 전류를 흘릴 때 기본 특성이 내가 걸어주는 전압 전류에 변동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뭐 V꼴 IR을 했을 때 내가 걸어주는 전압이나 전류에 따라 가지고 요 R이 전압이나 전류의 함수인가 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건 아니라는 건데 다이오드는 선형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걸어주는 전압에 따라서 등가적인 저항이 변동합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걸 볼 수가 있는 게 이 다이오드는 정기적인 스위치라는 그런 모델링이죠. 전압을 방향을 잘 맞춰서 걸어주면 저항을 굉장히 작게 할 수도 있고, 방향을 잘못 빠졌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꾸로 걸어주면 저항이 굉장히 커지기도 합니다. 이 특성 자체가 능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능동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궁금한 부분은 다이오드는 그러면 저항 혹은 인덕트 커패시터와 어떤 점에서 다르길래 다이오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 궁금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세마이컨덕터, 반도체가 됩니다. 이 반도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딱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유명한 다이오드의 그림입니다. 다이오드를 표현하는 그림인데, 자, 이 다이오드 그림을 보면 자, 화살표가 보이죠. 이 화살표 방향은 전류 방향이라 했습니다. 전류 방향이 있고, 자, 여기에 뭔가 수직으로 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왼쪽 부분은 반드시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오른쪽 부분은 반드시 마이너스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부분은 에노드라고 하고 마이너스 부분은 캐소드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거꾸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더라도 성질이 똑같다 하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플러스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마이너스도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를 들어가서 우리 의문을 풀어보면 이 반도체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얘를 P타입하고 N타입이라고 씁니다. 물론 P타입과 N타입이 아닌 반도체도 있습니다. 걔는 진성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진성 반도체는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합니다. 저항이 굉장히 큰 반도체입니다. 진성은 영어로 하면 intrinsic이라 하는데요. intrinsic semiconductor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됩니다. 반도체는 주로 만드는 물질이 실리콘, 모래라고 했는데요. 모래를 잘 정제해서 결정화 시켜 놓으면 그게 진성 반도체가 되는데, 이 진성 반도체는 흔히 말하는 반도체의 특성, 전압을 가해줌에 따라서 이 반도체 속에 존재하는 전하를 옮기는 운반체, 캐리어라고 하는데, 이 캐리어 숫자가 변하는가 하면 얘는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불순물을 넣어주면 그걸 도핑이라는데요. 불순물을 넣어주게 되면 이 진성 반도체가 전압에 따라서 캐리어 숫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 변하는 특성에 따라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표현하는데요.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니까 N형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니까 N형이라 하고, P형은 파지티브라서 P형, 플러스로 표기하는 파지티브라서 P형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질을 나타내주는 근본 원인은 뭔가 하면 반도체 안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안에 전류를 흘리는 물질이 두 가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자체는 캐리어라고 하는 거고, 우리말로는 이제 반송자, 운반하고 하는 뭐 물질 혹은 뭐 운반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건데, 요즘은 영어 세상이라서 캐리어라고
라는 말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캐리어는 두 개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는 우리 전기회로에서 계속 봐왔던 전자, 일렉트론이 캐리어가 되고요. 이 반도체는 특이하게 이 전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전공하면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영어로는 이제 구멍, 홀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금속으로 구성을 한 뭐 전기회로하고 마찬가지로 극성이 마이너스를 띠고요. 전공은 플러스를 띱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극성을 띈다는 것은 우리가 회로를 하면서 계속 봐왔던 사실이라서 뭐 특이한 부분은 없는데 홀은 좀 이상하죠. 홀은 이상한데 이 홀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 특성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성 반도체는 결정 구조입니다. 실리콘이 손에 손잡고 옆에 물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자 입장에서 보면 전자가 반드시 결정 구조니까 내 옆에는 전자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있다 생각하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왜? 불순물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전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우리가 P형 반도체를 하는데 그러면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전자가 있는데 플러스가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현실은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구멍이라고 홀이라고 했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전자가 있는 상태인데 플러스 입자가 들어와서 이 반도체가 전류를 흘리게 됐다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홀은 이름 자체는 구멍인데 마치 입자처럼 캐리어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반도체 이론은 다 이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P하고 N 두 개가 있으니까 한번 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자, P하고 N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붙여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다이오드라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다이오드 현상은 뭐예요? 내가 걸어주는 전압에 따라서 다이오드가 숏이 되기도 하고 오픈이 되기도 한다. 자, 그게 다이오드 현상인데 그래서 걸어주는 전압에 따라서 전류를 잘 흘리기도 하고 숏이 되기도 하고 전류를 전혀 못 올리기도 하고 오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런가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제 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P형 반도체는 파지티브라서 홀이 많은 반도체입니다. 원래는 홀과 일렉트론은 똑같이 있어요. 진성 반도체에서는 똑같이 있어서 전류를 못 흘리는 건데 P형 반도체에서는 홀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왜? 불순물을 넣어줘서 그 불순물로 인해서 홀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자, N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 일렉트론이 더 많이 생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전기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캐리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두 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만나겠죠. 만나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가고 상대편으로 갈 거잖아요. 거의 만나는데 만나면 이제 끝이 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원래 이 반도체는 돌멩이라서 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성이 없죠. 돌멩인데 극성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건전지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건 돌멩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도핑하더라도 없습니다. 단지 캐리어만 많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랑 결합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랑 결합하면 요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에는 N쪽은 원래 극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큰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자, 전하를 보면 굉장히 큰 플러스가 있었고 P쪽에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홀이나 일렉트론으로 이제 중화가 됐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극성이 없었는데 붙이다 보니까 원래 이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서 중화를 해줘야 되는 홀이 N형 반대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N형 쪽에 있는 일렉트론은 P형 쪽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원래 캐리어가 있어야 되는데 캐리어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영역을 결핍층이라고 부릅니다. 결핍층. 이 결핍층은 영어로 하면 depletion reg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결핍층이 생깁니다. 결핍층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결핍층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 그림에서는 이 결핍층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넣습니까? 짝대기를 넣습니다. 짝대기. 그리고 P형과 N형이 이제 붙였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PN 정션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다이오드 그림을 실제 이제 제품 생산할 때는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생산하는데 네모가 아니고요.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동글동글하게 이제 만들어요. 만들고 자, 캐소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짝대기를 넣습니다. 짝대기 넣어서 짝대기 있으면 이 부분이 어떻다고요? 캐소드니까 짝대기에 있는 가까운 쪽 선이 음극을 뜻하는 캐소드가 되고 선이 없는 쪽은 에노드를 의미하는 플러스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적인 특성, 회로적인 그림, 실제 모양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